이번에는 그 전에 했던 행복과 관련된 하버드 강의에 대한 주제를 이어서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 그렇죠. 참,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 참 중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이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나 자신에 집중하라에 대해서 왜 그게 중요한지 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안느 윌리엄스는 자신의 저서 사랑의 기적에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데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데서 온다.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자신 안에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인생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다. 그렇죠. 모든 게 불완전하죠. 그런 거 참 살면서 많이 느끼고 있죠. 당연히 우리 역시 완전 무결할 수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결정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완벽해지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다. 티끌없이 완벽한 옥은 존재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 오히려 한 점의 티가 옥을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든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 완벽하고 잘난 사람보다 좀 부족한 경우가 더 어떤 인간미라든지 그런 마음이 더 끌리지 않을까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자신의 결정과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강점과 장점에 집중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시각장애인에게 물었다. 매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다니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그러자 시각장애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었다. 뭐가 고통스럽다는 거죠? 저는 충분히 행복한걸요?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요.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청각장애인에 비하면 소리를 잘 듣고 언어장애인에 비하면 말도 잘해요. 하반신 장애인에 비하면 잘 걷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도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보이지 않는 고통자는 쉽게 넘어설 수 있답니다. 듣고 말하고 걷는 것 외에 나는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고통스러울 이유가 없지요. 네, 역시 그 있는 것에 참 만족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같네요. 시각장애인의 대답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무릎을 탁 쳤다. 나는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으니 그만큼 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완벽해지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의 눈에도 완전 무결해 보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옛말처럼 금은 순금이 없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는 법이다. 어차피 완벽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어쩌면 당신은 옆자리의 짝꿍만큼 예쁘게 생기지는 않았어도 모두가 탐복할 만큼 손글씨를 잘 써서 더 큰 주목을 받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은 노래를 못해도 가야금 타는 솜씨가 좋아 목소리 대신 가야금 선율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노래할지도 모른다. 무엇이 됐든 당신에게는 남이 가지지 못한 재주와 장점이 반드시 있다. 그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가? 영국 소년 애킨스는 눈에 보이는 생김새의 말투와 행동도 어눌하기 그지 없었다. 그의 식구들은 그가 분명히 지능이 낮거나 바보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학교 선생님들은 짓궂은 장난으로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그를 처지 곤란한 골칫거리로 보았다.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고 앞날이라고는 더더욱 기대할 수 없는 애물단지.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애키슨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재능이 한 가지 있었다. 바로 코미디 연기였다. 연기를 어찌나 천연덕스럽게 잘하는지 그가 마음만 먹으면 친구, 선생님, 가수 그 누가 되었든 기어코 웃기고 말았다. 자신의 재능을 깨달은 에키스는 그것을 더 갈고 닦기로 결심했다. 그는 틈날 때마다 재미있는 표정을 연습했고 온갖 코미디 연기를 섭렵했다. 그렇게 갈고 닦은 그의 연기는 사람들에게 크다란 웃음을 주었고 딱딱하고 지루하기만 했던 교실의 즐거움과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자 처음에는 그를 멀리하던 사람들도 어느새 그를 좋아하기 시작했으며 그와 친구가 되기를 원했다. 그가 바로 오늘날 영국의 대표적인 코미디언 배우 로완 애킨슨이다. 그는 미스터 빈으로 인력 스타덤에 올랐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기 훨씬 전부터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일찌감치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도 자신을 믿고 더욱 갈고 닦을 수 있었다. 멍청하고 바보 같아 보였던 로완 애킨슨에게도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는 대단한 재능이 있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장점과 재능이 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일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해도 괜찮다. 자신에게도 남이 부러워할 만한 장점이 있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된다. 단점 역시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장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 스스로 재능이 없고 평범하다고 단정하지 말라.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더더욱 금물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 안의 빛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일 날이 온다. 중국식인 벤즈린 시 단장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당신은 다리 위에서 풍경을 바라보고 풍경을 바라보는 누군가는 누가 위에서 당신을 바라본다. 밝은 달은 당신의 창가를 장식하고 당신은 누군가의 꿈을 장식한다. 네, 그렇죠. 강인한 의지와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가혹한 운명과 싸웠던 여성도 있다. 마크 트윈이 나폴레옹과 더불어 19세기의 가장 흥미로운 인물로 꼽힌 헬렌 켈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헬렌 켈러의 삶은 그 자체만으로 많은 이의 칭송과 경탄을 받을 만하다. 그녀는 2중, 3중 장애 속에서도 고통과 절망을 딛고 행복을 찾아냈으며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전파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온 몸의 감각만 예민하게 살아있던 그녀가 처음 워러라는 글씨를 썼을 때, 처음 말을 했을 때, 하버드 대학교의 문턱을 넘었을 때, 첫 번째 작품을 세상에 발표하고 첫 번째 상을 받았을 때, 그때마다 헬렌 켈러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고통과 절망을 이겨냈다. 만약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과 강인한 영혼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달려라. 그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처럼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그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일이 있어요. 하나는 바꿀 수 있는 일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바꿀 수 없는 일이죠. 바꿀 수 없는 일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헛된 시도고요. 괴로움만 더 해줄 뿐이죠.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을 찾은 뒤 그것을 바꾸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거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러니 먼저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단점에 집중하는 대신 장점을 찾아보고요. 그렇게 찾아낸 장점은 진정한 자부심이 크나큰 자본이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먼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한테 집중했을 때 그런 어떤 장점들이 더 활성화된다는 거.
충분히 사람은 성장하는 인간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그 방향성이 달라지는데 그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더 좋은 점이 있는지 발견하고 그래서 그 좋은 장점을 키워갔을 때 정말 나 자신은 더욱더 마음의 근육도 커지고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